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2020년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년도 과학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학년 과학 미리 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2학년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6단원부터 9단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저는 1단원부터 이제 9단원을 제외한 8단원까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살펴보고 다음 학년도에 들어가면 좋겠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은 이렇게 중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의 구성 입자, 전하래 띄는 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제 금 같은 아이들과 여러분들 여기 우라늄 같은 아이들 있죠. 여러분 누구나 알다시피 금과 우라늄은 각각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성질이 매우 다르고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원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원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요. 그렇다면 이 원소들이 왜 다른 성질들을 가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원자라는 아이를 배우게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 원소마다 이제 양성자나 전자 개수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이 전자가요 원래 여러분 이제 양성자의 개수와 보통 같은 게 이게 자연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특징인데 한 번씩 이 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하와 음전하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걔들이 전기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데 그게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기본 단위인 원자들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이제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기와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지직하는 그 전기가 맞아요. 자석할 때 자기 맞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에 대해서 바로 배우면 조금 너무 어려워하고 사실 전기의 근원에 대해서도 먼저 배워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 현상 알죠? 풍선을 털이나 머리카락 같은 데 막 비볐다가 종이가루 같은 데 딱 갖다 대면 싸라락 붙는 거. 이 정전기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러한 이제 마찰 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전기를 알게 되는 과학자들이 전기를 알게 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 자, 근데 그럼 이 전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뭐였냐?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전자, 아까 여러분들 원자 잠시 나왔을 때 전자 있었죠? 그 전자라는 아이들의 흐름, 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이제 전자도 흘러야 됩니다. 그럼 전자가 흐르려면 전자가 흐를 이제 뭐랄까요?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요. 우린 건전지라고도 얘기하죠. 건전지에서 이제 전자가 나와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부분의 실생활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 회로라는 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클립이 달라붙죠. 클립이 달라붙기 때문에 클립이 달라붙는 건 여러분들 이제 자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자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있고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동글게 말아져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동글동글 흐르다가 동글동글 흐르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도 그 끝부분에 이제 자성이 생깁니다. 자성. 그러니까 쇠가 달라붙는 성질, 자성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자기과 관련된 장입니다. 필드.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3단원은 이제 태양계입니다. 근데 태양계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태양계 그러면 수금지의 목도천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태양계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구와 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특히나 여러분 여기 목차 제목 보면 알겠지만 크기,
그 다음에 얘들의 자전과 공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게 이제 이 태양계 행성들과 태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비롯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각각의 행성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4단원에서는 이제 식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이 두 단원, 4, 5단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두 단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을 해내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분해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에너지를 스스로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포도당 또는 녹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합성 과정이 아주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 과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까지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동물은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 생성은 못합니다. 동물은 스스로 합성해낼 수 없죠. 바깥에 있는 아이를 섭취를 해서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소화, 순환, 호흡과 배설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게 될 거고요. 먼저 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그걸 몸속에서 소화시킴으로 에너지를 이제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서 온몸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온몸에 공급을 할 때 이제 순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배우지 않을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배울 거예요. 순환기,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및 양분들을 어떻게 순환시키는가. 그 다음에 호흡, 어떻게 받아들인 양분들을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가. 그 다음에 배설, 순환을 그친 나머지 찌꺼기 및 이제 수분들을 어떻게 이제 바깥으로 내보낼까. 이런 거에 대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분을 호흡계나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이 분해를 하고 나서 이 동물 세포가 어떻게 영양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들을 에너지로 분해시키는가에 대한 과정인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6단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아까 여러분들 1단원에서 배운 내용에 이제 연장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단원을 잘 하려면 1단원을 잘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실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코카콜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카콜라 안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다. 즉 우리 생활 속의 대부분은 이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먼저 순한, 그러니까 혼합물이 아닌 아주 순전한 수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거나 만들어낼 때는 이것들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과정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혼합물을 분리시키려면 그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물질은 각각 그 성질들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이용해서 쏙쏙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밀도, 재결정, 용해도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내는가. 7단원 습관과 해설 순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지구계는 총 5가지 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권, 기권, 지권, 생물권, 외권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3년에 걸쳐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배운 권은 지권이죠. 그래서 1학년 때 지권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2학년 때 이제 외권, 태양계를 통해서 외권을 부분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권들은 3학년 때 배우게 되겠죠. 수권이 나오는데, 이 수권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바닷물 있겠죠. 바닷물 다음에 어디에 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제 강이나 화천 등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물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땅을 깊숙이 파보시면 이제 지하수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좀 이따 배우시게 되겠지만 빙하,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빙하들도 여러분 수권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권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지구상이 지배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수권은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깊이에 따라 온도는 어떤지,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드나드는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간만의 차, 밀물, 썰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8단에 들어서는 열과 우리 생활이라고 해서 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1단원이나 또는 5단원에서 배웠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이제 열과 연결시켜서 다음 학년 때 상태 변화와 이제 연결시켜 배우기 위해서는 이 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열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뜨겁다 차갑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배우는 부분은 이제 입자 아까 1단에서 나왔던 원자들이 저온일 때는 이렇게 움직임이 덜하다가 고온일 때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이건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열이 이동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들이 온도가 같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활발했던 곳과 이제 활발하지 않은 곳의 원자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움직임이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온도가 똑같아진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열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평형 상태와 더불어서 이제 열을 받았을 때 그 물체의 특징들이 있죠.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는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지는 아이들 또는 작아지는 아이들, 그 다음에 대부분 커져요. 비열과 연팽창에서 이제 어떤 물체는 열을 조금만 줘도 많이 뜨거워지고 어떤 물체는 아무리 열을 줘도 빨리 안 뜨거워지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올 한해 고생이 정말 많았고요. 올 한해가 아니죠. 2020년 정말 고생이 많았고 2021년도 여러분들 과학과 함께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과정을 수행하기 바랍니다.